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거룩한 만남 등 수많은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을 해온 BBS 불교방송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BBS 제주불교방송이 내일 개국합니다. 이에 따라 힐링의 명소 제주에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도덕성 등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각 후보자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직지 심체 요절의 국내 전시를 놓고 이른바 압류면제법 입법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사경 작가들의 금강경 사경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19번째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거룩한 만남을 비롯한 수많은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했기에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정부가 포용적 복지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평소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BS 불교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과 모금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이라는 민간 차원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지역 단위로 개발하고 또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념식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설원복지재단 사지숙 상임이사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은 제주원광요양원 강정숙 시설장에게 수여됐습니다. 특히 BBS 불교방송은 지난 30년간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 질환자 가정과 희귀 난치병 어린이 환자 가정 등 어려운 이들의 치료와 재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공중파 방송 사상 처음으로 방송을 통한 실시간 모금을 벌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온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거룩한 만남은 지난 28년 동안 1,400여 가족을 청취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로부터 모은 모금 후원금 110억여 원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BBS 불교 방송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더불어 사는 이 사회가 더욱더 따뜻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기념식은 정부가 포용적 복지 시대의 출발과 지역 기반 케어를 구축하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이 내일 BBS 제주불교방송을 개국합니다. 이에 따라 힐링의 명소 제주에도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 5월 1일 2천만 불자들의 원력으로 탄생한 세계 최초의 불교 공중파 방송 BBS 불교방송. 불교방송은 지난 28년간 방송을 통해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로의 도약에 나선 BBS 불교방송이 불심의 섬 제주 지역에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내일 오전 10시 제주시 임항로 제주 BBS 사옥에서 BBS 제주불교방송 개국식을 갖고 제주 지역 미디어 포교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BBS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제주 지역에 정식으로 전파를 송출하고 제주시 1호는 94.9MHz, 서귀포 1호는 중계소가 완공되는 연말쯤에 100.5MHz로 방송을 송출합니다. 아마 제주 불교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 채널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부처님 말씀을 공중파로 전하자라고 예. 해가지고 그 뜻이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 참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예. BBS에서 와서 그 작년에 예.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일 모레 9월 달서에 저희들이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이게 방송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예. 불교 방송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을 잘 모르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예. 저희들 제주 지역만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예. 전국 모든 이 불자들이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개국식에는 제주 BBS 운영위원장이자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부위원장 탄해 스님,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 법화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관요 스님, 일붕 선교종 제주 종무원장 제법 스님 등이 참석합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태석 도의회 의장,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상신 BBS 사장, 김문자 조계종 23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BBS 제주불교방송은 개국을 기념해 평일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한낮의 휴식 장수연입니다를 제주 BBS에서 제작해 전국으로 방송합니다. BBS 불교방송은 골든타임 2시간을 신생 지역국에 할애해 제주 BBS의 빠른 정착과 지역 융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자체 프로그램 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를 편성해 제주 지역의 사회와 문화, 불교 등 전반적인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로써 BBS 불교방송은 개국 이후 부산과 광주, 대구, 청주, 춘천, 울산에 이어 제주까지 주요 지역의 지방국을 설립하고 10개 지역의 중개소 설립을 마무리해 전국적인 방송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방송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설정 스님의 조기낙마로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선거 전에 미칠 영향과 각 후보자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종 후보자는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전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전 총무부장 정우 스님, 원로위원 일면 스님으로 모두 총무원장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후보들의 능력보다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총무원장 후보들이 이러한 검증 과정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선거 전 초반 판세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의 불명예 퇴진을 지켜본 이후 총무원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자들은 검증에 대한 대응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고개를 들고 있는 종단 안팎의 소문이나 앞으로 제기될 여러 의혹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조기에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입니다. 물론 총무원장 후보들을 상대로 한 비판과 감시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친다면 소모적인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후보자 흠집내기나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종단적 차원의 예방책도 뒤따라야만 선거의 과열 양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종단의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무원 청사 인근에 캠프를 꾸려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간 각 후보 진영은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불교의 지도자를 뽑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내 후보자들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단이 천년고찰 창원 성주사를 찾아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개최도시 투어의 일환으로 3일부터 6일까지 창원의 집과 성주사 탐방이 실시됐습니다. 성주사 탐방은 불모산 자락의 숲속 나들이길 포행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외국 선수단은 경내 설법전에서 지도법사 스님의 안내에 따라 참선 체험을 하고 소원지 쓰기와 염주 만들기 등을 하며 힐링과 휴식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우리문화재의 국내 전시가 관련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국립도서관 직지심체 요절의 국내 전시를 둘러싸고 이른바 압류면제법 입법이 문학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세계에 흩어진 고려 문화재를 한데 모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이른바 압류면제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여를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국내에 전시하는 동안 정부가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인 압류면제법은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직지심체요절 대여 조건으로 내걸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압류면제법이 문화재 약탈국에 면제부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도 꽉 막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 전시는 적극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한 압류면제법 제정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로 나가지 않고는 향유할 수 없는 우리 문화재를 가까이서 접할 기회조차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활발한 문화재 교류가 소유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우리 문화재임을 증명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전시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거였다라고 하는 그 근거조차도 박약해진다는 거죠. 그걸 찾아오고자 하는 후손들의 마음도 희박해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까지 압류를 면제해줄 경우 자칫 해당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된다고 말합니다. 압류면제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적용 대상 문화재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약탈된 문화재까지 그대로 국내에 전시해준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소유권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우려다. 압류면제법을 둘러싼 이 같은 찬반 논쟁은 근본적으로 해외 소재 문화재의 내력과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빚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재 출처 확인 제도화가 해법이란 지적입니다.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유물 구입 시엔 출처를 확인하지만 전시물을 들여올 때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직지심체요절 전시를 위해 합법적 구입을 통해 반출됐음이 확인된 직지만을 대상으로 한 압류면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유물인 직지가 전시 가능하도록 본 법안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필요시 다른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도 압류 면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직지의 국내 전시 여부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압류면제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문화재 출처 확인의 제도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불교 경전을 한 글자씩 손으로 옮겨 쓰는 사경은 가장 오래된 불교의 수행법이자 대표적인 전통 불교 예술로 꼽히는데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사경 작가들의 금강경 사경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금강경 등 불교 경전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정갈하게 써내려간 사경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강 반야바라밀경을 재현한 작품 등 사경 작품 하나하나에는 작가의 정교함과 세밀함, 창조적 예술 정신이 그대로 배어나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사경 작가들이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사경의 맥을 잇기 위한 특별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려 전통 사경 양식에 따라 조성된 30여 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이 뭔가를 하다가 서해 보던 사경 김경호 스님하고 만났을 때 사경이 제대로
내가 부처님 말씀을 써갖고 사경을 해서 포교를 하는 게 그래서 사경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과 11명의 작가들이 지난해 1년간 금강경 사경결사를 진행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지난 754년 신라 황룡사 연기법사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화엄경 사경결사가 있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이번이 한국 불교 역사상 첫 사경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불자들이 스님들 위주만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수행법으로서의 사경결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고려 건국 1100년을 맞으면서 금강경 사경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회양을 했고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사경의 맥을 이은 작품들과 함께 현대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창작 사경 작품들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지난해 금강경 사경결사에 이어 법화경 사경결사에도 나서 오는 2021년 12월 31일 결사해제 회양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경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금강경 사경결사 회양전은 오는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아리수 제2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글과 그림으로 옮기는 사경은 대표적인 전통불교 예술이자 가장 오래된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사경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경호 작가를 비롯해 많은 사경 장인들이 우리 선조들의 예술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사경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지난 봄에 마련한 화엄경 강좌를 가을에 다시 마련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오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동국대 명예교수 해주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의 세계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노숙영 원장은 화엄경 강좌를 통해 서로 걸림이 없는 도리를 배우고 일체 유심조와 모든 사람을 부처로 공경한다는 보현행원의 터전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통한 체계적인 수행과 명상을 돕는 다선일미 차명상 강좌가 대구에서 마련됐습니다. 경북 성주 자비선사 산하 대구 자비선 명상센터가 지난 5일부터 마련한 이번 강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차를 매개로 해서 선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것을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는 사람. 이번 강의에서는 차명상과 차명상 코칭의 자비선사 선원장 지훈 스님, 명상과 달의 명상의 복령사 율원장 적연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섰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명선차인회 대표 혜성 스님의 품평, 차단명상원 선업 스님의 차명상과 차단명상 강의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순서로 오랜 시간 불교학 연구에 앞장서온 이 시대의 불교학자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조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불교학에 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리는 데 앞장서온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어린 시절 충북 제천에 살았던 신 교수는 집 근처 사찰에서 우연히 법화경을 접하면서 불교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기억력 좋으니까 그냥 뭔지 모르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외운 경전이 그 법화경 열애 수량품. 제가 중학교 때 뭔지는 모르지만
알게 됐어요. 난 매우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절을. 연세대 진학한 이후 현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그리고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신 교수는 불교에 한층 더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오니까 그 절에 본사가 있습니다. 중앙 본사가 숭인동에 있는 묘각사입니다. 예, 그 묘각사에 가니까 홍자 파자 그 홍파 큰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셨어요. 학문적으로 다 경전을 배우게 된 거는 봉선사와의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불교의 스님은 제일 처음 만난 선생님이 홍자 파자 홍파 스님. 그 학문적으로 만난 월운 스님. 경전을 통해 처음 불교를 알게 된 만큼 신규탁 교수의 신행 생활에는 늘 경전이 함께합니다. 13년 넘게 꾸준히 서울 관악산 성주함을 찾아 신도들과 불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온 것도 경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성주함을 한 달에 2번씩 한 13년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네요. 그 성주함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은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경을 읽어드려요. 그 불경을 읽어드리고 그 느낌이, 이 불경의 내용이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저의 소감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귀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냐고 제가 여쭙기도 하고. 한국 선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긴 시간 불교학 연구에 힘써온 신규탁 교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불교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불교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저보다 앞서간 분들이 제게 많은 그런 은혜로움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 후배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특히 이제 젊은 학자들이 저 주변 국가에 있는 그 불교 연구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한중일 학자들의 젊은이들이 서로 인간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많은 그 학술대회 같은 것을 좀 열고 싶어요. 이와 함께 평생의 스승인 월운 스님을 글을 한데 모아 책으로 출판해 보다 더 많은 이들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교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후 하루 종일 불경을 읽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신규탁 교수. 신 교수는 오늘도 부처님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연구실에서 경전을 읽으며 지금처럼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불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80평생을 한국 역사 연구로 일관해온 제야 역사가 이이화 선생이 1700년 한국 불교사를 새로 써냈습니다. 2002년 교계 언론에 연재했던 내용을 출간했다가 수정 보완을 통해 다시 선보인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 불교사는 불교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잘잘못을 균형 있게 살피려 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80평생을 한국 역사 연구로 일관해온 제야 역사가 이이화 선생이 다시 선보인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는 한국불교 1700년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대중을 위한 역사서입니다. 특히 한국 역사 속에서 현실 불교의 잘잘못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완을 할 때에 좀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비례예요. 승려나 사찰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지배 세력으로 군림을 해요. 그래서 지주로서 도조를 그렇게 많이 받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분량도 좀 많고 좀 사실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저자는 이른바 호국불교를 일방적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는 식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함부로 살생하지 않지만 외적의 침입으로 민중의 고통이 심할 때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자비를 구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뜻깊은 불교 운동이라는 겁니다. 또 어느 시대나 개혁은 늘 반대 세력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고려 공민왕 시절 신돈의 개혁도 비록 실패는 했지만 역사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이와 선생은 신라 원효 스님에서 시작됐다는 화쟁 사상도 우리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정과 교정이 싸울 때에도 너만 옳고 나는 그러다 하는 식이 아니고 그 뭔가 같은 통합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미야모토 게이이치 일본 고쿠가쿠인 대학 문학부 교수의 저서 불교의 탄생은 불교의 성립 이전부터 붓다의 인멸까지 불교의 원형을 대승불교적인 채색을 완전히 배제한 시각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1995년 출간했던 책을 코단샤 학술문고로 다시 선보인 저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기본 입장이 삶에 대한 허무주의에 뒷받침된 경험론과 실용주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도적 기본 입장에 주목할 때 부처님이 현실에 맞춰 타협을 거듭해 나갔던 취지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이웃 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이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지난 30여 년간 중증 질환자 가정과 희귀난치병 어린이 환자 가정 등 어려운 이들의 치료와 재활에 기여해왔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공중파 방송 최초의 이웃 돕기 정규 프로그램으로 1,400회가 넘는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이 보내온 110억여 원의 성금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BBS 불교방송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네, 이상으로 9월 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